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어제 편입했었던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전기술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1.5%가 너무 높이 잡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보통 5%로 방송에서는 목표가를 많이 네. 잡으시는데 저는 기본이 일단 10%, 20%로 목표가를 항상 잡고 있다라는 거 최소 1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전기술 오늘 5%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어떤 한전에 대한 어떤 이제 실적 악화가 있긴 한데 사실 한전기술은 좀 떼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국내 이제 그 설계 관련해서 사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를 전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 건설 또 그리고 원전 수주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급등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원전, 또 원전 안에서 또 SMR, 또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92,000원, 2차는 10만 원 라인대 말씀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만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78,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손절가를 78,000원으로 상향 조치하겠고요. 이어서 또 어제 편입했었죠. 이노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노뎁은 예전에 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을 네. 때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관련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또 이제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락 시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의 성장주 중심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줬고 로블록스도 거의 9% 이상의 그러니까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애플의 X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경쟁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홀로그램 관련해서 협업사이기도 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홀로그래픽 컴퓨터 혼합 현실 MR 기기 관련해서 네. 또 삼성전자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사업 확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노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1,500원, 2차는 네. 23,500원, 손절 라인 때는 17,500원으로 그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주의 흐름도 네. 오늘 이후로 한번 지켜보면서 또 맞습니다. 이노뎁도 함께 홀딩 의견 제시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처럼 정말 모쪼록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런 장에서 또 상승폭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달릴까 말까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네.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핵심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엔터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평소에는 이제 리오프닝을 크게 갖고 오셨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엔터를 딱 집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좀 좋게 보실 것 같은데 네.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엔터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달려야 된다 네. 사인을 주셨습니다. 혹시 어제 뭐 화면에 좀 글자 가린다고 해서 섹터 글자 수 확 줄인 건가요? 네, 없지 않아 있고요. 원래 사실.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줄여서 엔터로 가져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 섹터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sektor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어떤 콘서트들이 재개가 됐을 때 폭발적인 실적 성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작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온라인 콘서트도 사실 수익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됐었었고 음원 판매량도 굉장히 좀 증가를 했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늘 대내의 변수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고 또 그리고 에너지 수급 문제 그리고 공급망 차질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이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그에 따라서 크게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또 엔터와 또 게임 또 메타버스 이쪽 섹터는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좀 이제
상관 개수가 굉장히 적고 네. 피해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엔터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네.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엔터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도 제일 좀 피해를 덜 맞습니다. 받을 수 있고 거기 더더군다나 리오프닝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점 안전 브레드가 아닐까 맞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엔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 안전 브레드에서 자 엔터 어떤 종목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와서 네. 이제 수익을 잘 챙겼잖아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후속주로 YG 플러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YG로 밀어버리시네요. 네. 혹시 YG 플러스 현재 어떤 흐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엔터 안에서 YG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1.39%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31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YG 플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고요. 네, 지난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533억, 영업이익은 255억, 당기 순이익은 266억으로 매출이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16%,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또 이제 빅뱅의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2분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에 앞둔 시점에서 올해 이제 콘서트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작년보다 더 훨씬 더 큰 이제 매출 성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대표 섹터가 이제 엔터 섹터라고 말씀드렸었고, YG 계열사인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뭐 음원이라든지 MD 또 그리고 광고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체 어떤 플랫폼인 YG 셀렉트를 통해서 굿즈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음원 수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자회사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뭐 화장품 사업, 또 모델 매니저먼트 사업, 또 골프, 인베스트 사업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YG 플러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이제 하이브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지금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과도 꾸준하게 파트너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요.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요. 컨택트 관련 수혜주로 묶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엔터 관련 섹터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YG 플러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가뜩이나 YG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좋은 실적을 네. 보여줬었는데 그 안에서 또 YG 플러스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YG 플러스는 또 어떻게 가격 전략 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잘 간 줄 알았는데 그럼 네. 더 갈 곳이 있군요. 맞습니다. 요 종목도 이제 거의 1,000원까지 최고가를 찍고 5,83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제 이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갭 상승은 거의 10% 가까이 한 상태에서 밀렸고, 오늘도 장 초반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사 항전의 뜻을 밝히면서 다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적기다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손절 라인대는 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1차 목표가는 8,050원, 2차는 8,8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현재 2차 목표가는 8,8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엔터 안에서 네. 함께 YG 플러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2차 전지 소재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섹터 오늘 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대장주부터 해서 최근에 맞습니다. 주춤했던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소재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흐름을 보고 반등의 시작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비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이 오늘 거의 7% 가까이 큰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수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굉장히 낙폭이 컸었어요. 특히 또 LG 엔솔 상장을 앞두고 사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강했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낙폭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좀 이제 시장을 상승을 견인하면서 폭발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어떤 하락과 특히 LG 엔솔의 어떤 수급 교란으로 인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과대 낙폭이 좀 크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부분에서 비보로 말씀드렸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좀 선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벌써 상장한 지 한 달이 맞습니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한 달 동안의 그 수급 교란이 확실히 있었던 것도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 안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은요. 네. 바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어.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이 오늘 2차 전지 네.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코스모 화학 현재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코스모 화학 현재 5% 떠 있습니다. 13,500원에 거래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또 이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고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국내 유일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화장품의 핵심 원료로 갈 수 있는 이산화 티타늄을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화장품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코스모 화학이 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가 2050년 기준으로 600조 이상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전기차 시장과 성장과 더불어서 폐배터리와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네.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까지도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2차전지 소재 안에서 코스모화학이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화학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을 볼 때마다 이 형님 코스모 신소재 생각이 나는데 작년에 엄청난 주가 상승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럼 코스모 화학 동생은 또 얼마나 달려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작년 8월 기점에 이제 고점이 23,000원이었고 최근에 이제 12,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내려올 때 나와줬습니다. 내려왔네요. 예.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이뤄졌고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11,800원. 1차는 14,500원, 2차는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16,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1차 목표가 14,500원, 네. 2차 목표가는요 1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 화학 2차 전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엔터 안에서도 제대로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쏙쏙 파헤쳐 봤습니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김준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이제 네. 앞두고 있는데 주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대비를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의 무료 방송은 쉬고요. 사실 어제 밤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속보가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어떤 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말까지 나왔던 어떤 속보들과 뉴스들을 종합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또 그리고 안정화됐을 때 시장을 가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네. 예정이니까 그때 MBN고드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네.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고 월요일 장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